예, 이번 시간에는 신탁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매매나 혹은 뭐 임대차, 전세, 월세를 쓸 때 이게 그 신탁등기라고 해서 등기사항 증명서, 등기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수탁자하고 신탁자가 있겠는데, 이제 신탁등기라는 거는 신탁등기라는 거는 가장 하는 이유는, 저도 이게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.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월세, 전월세 쓰시거나 전세를 쓰실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, 그리고 매매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물건이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큰 저기 뭐 본인이 위험을 처하거나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. 이제 단지 이거는 뭐 신탁등기를 하신 분들의 왜 했는가만 알으시면 돼요. 이게 뭐냐면 담보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뭐 물건을 살 경우 이게 자기 부담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. 이때는 신탁회사의 신용등급으로 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가령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%에서 70%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신탁등기에는 한 80에서 85%까지가 나와요. 다가구, 상가주택,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종종 매매 물건으로 내놓는 뭐 펜션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신탁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보통 5억 나와 있을 게 대출이 한 뭐 6, 7억까지 이렇게 나와서 투자금을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자는 조금 높습니다. 그러면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금으로 물건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, 신탁등기를 이용은 하는데요. 그러면 이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놨었을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거는, 다른 거와 다르게 이게 신탁원부라는 게 있어요. 신탁원부. 그리고 생각보다 거의 근저당권이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게 대출 근저당 금액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안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안 써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. 신탁등기 있는 경우, 그리고 거기다 써 있기는 한데 안 돼 있는 경우하고,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부동산 대출 금액이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법인에서 갖고 있을 때는. 그러면 그게 어디 돼 있냐? 법인 대차대조표에 돼 있죠.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신탁등기하고, 그리고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제 시설자금이나 이런 거 대출받는 거죠. 그건 좀 유의해야 되는데, 뭐 이거는 뭐 일반 물건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접해볼 경우는 없고요. 예. 뭐 평생 가야 한두 번 접해볼까 말까 합니다. 그래서 담보대출을 위해서 신탁등기를 한다. 적은 돈으로, 적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. 그러면서 신탁등기를 하면서 위탁관리도 해줘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원부라는 게 있습니다. 신탁원부라는 거는 신탁등기를 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어떻게 약정을 하는 약정서예요. 거기에 보면 임대차 할 때는 뭐 신탁자가 수탁자의 뭐 동의를 받기로 한다. 그리고 이제 관리는 누구 주체로 한다. 뭐 이런 것들이, 잡다한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신탁원부를 띄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셔야 돼요.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. 중개하시는 분들은. 그러니까 좀 번거롭죠. 가서 띄셔가지고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다 읽어보신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. 이것도 저것도 모르신다고 하면 신탁회사하고 그거를 위탁하신 분들의 양자 다 동의를 받으시면 상관이 없어요. 이거 하나 뺄 경우에 혹시 이게 중개사고로도 날 수 있습니다. 방을 얻으시는 분이나 이제 그 방을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신탁등기를 할 때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, 이게 재산세도 조금 약간 감면이 됩니다. 약간 감면.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 들여하면 부동산 투자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다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더 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니까요. 이거 참조해 주시고. 그리고 근저당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저렴하고요.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. 신탁회사로. 다시 돌아올 때는 취등록세를 다시 내시는 경우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이러저러하게 편리해서 이용하는 제도다라고 얘기하고, 가장 큰 관건은 대출을 좀 더
좀 더 개인 신용보다는 신탁회사의 신용도를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60%대가 60%대 정도 나오는 담보대출이 한 80에서 85%까지 나온다. 이것이 신탁등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. 신탁원부는 반드시 띄셔가지고 중개하실 때 꼭 조목조목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. 이 점 양지 꼭 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